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응용인 다이오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오드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단순히 붙여놓은 물질이 다이오드예요. 네.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면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관련된 그림이 이렇게 이제 왼쪽에 컴퓨터 그림이 나타내는데 이렇게 P형과 N형을 붙여놓은 것이 바로 다이오드라고요. 그리고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대충 이렇다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다이오드에서 굉장히 알아둬야 될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붙였을 때 관련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그 N형 반도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P형 반도체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림을 그린 것과 에너지를 그린 건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형과 P형을 이렇게 붙여놨을 때 잘 보세요. 어떻게 되냐. 자, 이 접합면 근처에 이 전자는 자, P형 반도체 그 접합면 근처에 구멍을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그 양공에 있는 부분이 전자가 있게 되고 전자가 있는 부분은 이제 양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전자가 있는 부분은 비게 될 테니까 순간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그 먼저 이렇게 이동이 일어난 전자와 양공은요. 잘 보세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잘 보셔야 돼요. 자, 전자 양공은요. 이렇게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정기장을 생성합니다. 양공은 한마디로 양적에 똑같은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적이와 음적이와 근처에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전기장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저번에 이런 거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축전기에 보시면 자, 쇠파이 두 개에 각각 쇠파이 띠게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띄게 되면 이렇게 전기장 생긴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렇게 적용한 것이에요. 단순히. 좀 지울게요. 이제 이 그림. 그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전기장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전기장은 자, N형 반도체의 나머지 전자와 P형 반도체의 나머지 양공에 영향을 미쳐갖고 각각의 전자와 양공에 힘을 미칩니다. 어떤 방향으로? N형 반도체는 왼쪽 방향으로, P형 반도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미치게 됩니다. 자, 전에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기장이 이렇게 작용할 때 양전기는 정정 방향으로, 음전기는 반대 방향에 힘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여기에 적용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힘의 작용에 의해서 전자는 이제 추가적으로 양공에서 이동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추가적 이동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안정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접합면 근처에 전자 양공이 먼저 이동해가지고 전기장을 형성해서 추가적인 전자 양공의 흐름을 막는 이 부분의 역할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공핍층입니다. 공핍층. 공핍층. 공핍층입니다. 책에서는 공핍층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물리원함에 있어서 공핍층의 존재는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뭘 해냐면 이 상황에서 그 에너지 D의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거는 화면을 바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안 지워져 있지? 죄송합니다. 빨리 지워야겠군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을 바꿨는데요. 자, 일단 컴퓨터 그림으로 나와져 있지만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제가 그 판서로 설명드리고 컴퓨터 그림을 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N형과 P형을 붙이게 되면요. 이 중간에 공핍층이란 게 발생해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전자의 이동을 막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에너지띠의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는데요. 이걸 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께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진유회로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자 전류가 흘러요. 전류라는 건 곧 양전기의 흐름이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도선 연결되면 여기에 정기적 위치에 놓고 여기에 정기적 위치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전기장은 양전기의 정장 방향에 힘을 작용해야 되고 그 결과 양전기의 흐름이 발생해서 그것이 전류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말하고 싶으냐면 전기장이 이렇게 생긴다면 양전기를 기준했을 때 여기에 전기적 위치에 놓고 여기에 전기적 위치가 낮다는 겁니다. 양전기 기준했을 때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화면이 잠깐 끊어졌네요. 뭐 버튼을 잘못 눌렀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단 계속 수업 진행할게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 해보세요. 이제 전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 전자잖아요, 전자. 전자의 흐름이잖아요, 전자 흐름. 어떻게 보면 전자의 흐름이 실제 전류잖아요. 예. 전류의 흐름은 전자의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배울 때 양적의 흐름을 전류라고 배웠죠. 이거는 역사적 이유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다 설명해 무리가 따릅니다. 어쨌든 그 실제 전류의 흐름은 전자의 흐름이에요. 전자의 흐름.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전자를 기준한다면 자, 마이너스 전자 많다 보니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자의 흐름은.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전자를 기준한다면 실제 여기가 정기적 위치에 높고 여기에 정기적 위치가 낮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죠. 실제로는. 자, 이것 속에서 뭘 말하고 싶으냐? 일단 양적에 기준한다면 정기장의 흐름이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정기적 위치에 놓고 이쪽에 정기적 위치가 낮다고 하는 것이요. 양적 기준한다면. 근데 음정에 기준한다면 얘기가 다르다고요. 음정에 기준한다면은 자, 정기장이 이렇다고 할 때 반대가 된다고요. 반대가 된다고요. 반대가. 이런 식으로. 반대가 된다고요. 음정 기준하면 반대가. 이거를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자를 기준한다면은 이제 전기장을 기준했을 때 그 위치가 반대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잠깐 이제 컴퓨터 그림을 좀 보죠. 조금 활용하겠습니다. N형 마트리스, P형 마트리스 붙이려면요. 어쨌든 공피층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자, 그럼 이렇게 그 전기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자를 기준한다면 여기에 전기적 위치가 높아지게 되고 여기에 순간적으로 전기적 위치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이제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일단 이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갖다가 NLT의 그림으로 각기 표현해 볼게요. 자, 빨리 그릴게요. 자, 지금 그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서로 이제 떨어져 있고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자, 각각의 NLT의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점선 의미는 그냥 굉장히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N형 반도체든 P형 반도체든 근본적으로 이제 같은 물질이에요. 약간의 불순물 첨가했을 뿐 근본적으로 같은 물질이에요. 자, 같은 물질이면 어떻게 되냐? 자, 이 Y축이 에너지 크기를 봤을 때 여기가 100이라면은 이 100에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여기가 뭐 얘 10이라면 10도 요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N형이나 P형이나 둘 다 그 이제 근본적인 에너지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물질이니까 그렇죠. 같은 물질이니까. 예. 불순물 좀 첨가했을 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이거는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 같은 물질과 이제 에너지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자 N형과 P가 붙여버리면은 자 여기 보다시피 공비층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비층은 이제 한마디로 여기 에너지 높이고 이제 여기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붙였을 때 이제 P형의 에너지 높아진다 얘가 그거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냐? 그럼 바꿔야죠 그림을. 붙였을 때는 그림이 바뀌어야죠. 이제 붙여서 바뀌어야죠. 어떻게 바뀌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까보다 좀 올라갔습니다. 아까 좀 전체적으로 올라갔어요. 예, 이제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죠? 이제 요 부분에 차이가 나죠? 이제 그렇게 그린 거예요. 자, 이제 뭐 P형 만들고 올라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형과 P형을 접합했잖아요. 접합해서 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도 이제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연결. 한 물질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끝부와 끝부는 연결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연결해야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연결하면 그래프 이렇게 되는데요. 에너지의 그림이. 자, 그러면 그럼 이 에너지 띄었고 있잖아요. 에너지 띄었고 이제 전자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N형 반도체에 이렇게 이제 그 에너지가 높아진 전자가 있는데요. 자, 그 이제 전자는 이렇게 이제 그 에너지가 떨어져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자, 이 층이기 때문에 이제 계단을 올라가지 못해서 떨어질 기회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전자가 양공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된다면 이것이 한마디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N에서 P로 넘어와야지만 이게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갖다가 이제 에너지의 그래프로 표현해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N형과 P형을 붙여버리게 되면요. 일단 이제 공필층이 생기게 돼요. 공필층은 이렇게 이제 계단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N에서 P로 넘어와야지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N에서 P로 넘어와서 이제